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6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7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닭이라는 의미의 유부인데요. 유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닭을 나타내는 유, 병을 치료하는 의료 행위를 나타내는 의, 술을 나타내는 주, 술 취하다 라는 의미의 취자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한자는 유자와 의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자는 유자로 닭을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서쪽을 나타내는 서자에서 중간에 획이 하나 더 들어가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이게 그 10개의 천관과 12개의 지지에서 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꼬꼬닥 하는 그 닭을 표현할 때는 이 유자를 잘 안 쓰죠. 해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닭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닭 자체보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유시 그러면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를 나타내는 거고요. 계유정란 하면 단종의 동생, 삼촌이죠. 단종의 삼촌,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이 정권 찬탈을 위한 반란을 일으켰던 난을 내란이죠.를 얘기하죠. 결국은 계유정란은 성공해서 수양대군이 제7대 세조가 됩니다. 정유재란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이 발생한 후 1차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다시 두 번째 침범을 한 사건이죠. 약 14만 일본 즉 왜군이 침범을 한 사건이고 1597년에 발생을 했으니까요. 원래 임진왜란보다 5년 뒤에 발생한 거죠. 해서 2년 뒤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신유사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박해 최대 박해였던 신유 박해가 단순히 이제 가톨릭 교인들한테만 이제 칼이 겨누어진 것이 아니고 가톨릭과 연관되었던 사림 세력들이 이제 대거 투옥이 되고 박해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화에 그 빗대어서 신유사옥이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의원이라는 의미의 의자, 즉 메디컬이라는 의자가 되겠는데요. 좀 복잡하죠. 병을 치료하거나 또는 예방하거나 또는 이제 치료가 끝난 뒤에 재활을 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일,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의료와 관련된 제반 그 사항들을 이 의자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해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좀 복잡한 한자가 되겠습니다. 의원, 그러면 옛날에는 의원을 의사를 보고 의원이라고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인원 원자를 쓰는 거죠, 여기에.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이 원자는 집 원자를 써서 의원이라고 하면 숙박 시설, 즉 입원실이 없는 병원, 그러니까 소규모 병원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라고 하는 것은 의료 행위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의사 면허는 세 개로 나눠지죠. 일반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의학이라고 하면 병의 발단부터 진전되는 사항, 치료, 그리고 그 이후의 재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법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인해서 인체가 손상되거나 생명이 손상됐을 때 그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학문입니다.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 행위에 관련된 기술이라는 뜻인데요. 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술과는 달리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휴머니즘이 포함됐다는 그런 이제 상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무엇보다 중시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포함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한의학, 이 한의사가 한의학에 의해서 면허를 받는 거죠. 그 한의학의 집대성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 전래되는 가장 그 중요한 의서가 되겠습니다. 조선 말기에 허준에 의해서 이제 집필이 된 거고요.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뒤처리를 위한 재반 행위를 얘기하고, 의료 행위는 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 세 개를 의사 면허라고 그랬죠. 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 그리고 이제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이렇게 5가지에 해당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사후 보존을 위해서 바르거나 또는 먹거나 기타 그 질병과 관련된 용도로 쓰이는 제반 물품을 의약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자로는 장자가 되겠는데요. 마당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당이라는 의미의 장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당이라는 의미의 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마당이라고 하면 넓은 대지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추수
한 곡식 나달을 떨구기도 하고 또 어떤 놀이, 뭐 축제, 또 행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넓은 평평한 지대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 마당하면 이제 그런 마당 이외에 어떤 무대가 되는 곳 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펼쳐진 장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일이 진행된 곳, 물리적인 영역을 얘기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가 거래되는, 즉 돈을 받고 물건을 주고 사고 파는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이 시장이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탑을 얘기합니다.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 또는 버스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서는 곳을 얘기합니다. 정거장은 트레인 스탑이죠. 그래서 열차, 전철을 포함하는 겁니다. 열차가 승객을 태우거나 또는 내려주기 위해서 서는 곳을 얘기합니다. 승강장이라고 하는 것은 택시 스탑이죠. 그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지정된 곳을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택시는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손님을 내리거나 태울 수 있죠. 버스나 열차와는 달리. 그러나 이제 도심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특정한 곳에서는 승강장이 아니면 택시를 잡거나 또는 내리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승강장이란 말은 이제 택시 스탠드라는 의미 이외에 열차가 실제 물리적으로 서는 곳, 즉 플랫폼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거장 그러면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데 반해서 역사 중에서 특히 열차에 사람이 오르고 내릴 수 있게 된 지정 장소, 즉 플랫폼을 승강장이라고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극장, 티에터이라고 하면 영화가 상영된다든지 또는 연극이 상영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청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요. 직장이라고 하면 일터를 얘기하는데, 원래는 일터를 뜻하는 거지만 이제 이 일터라는 말이 좀 확대돼서 일자리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공장이라고 하면 제조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입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한자가 만약에 이걸 들어가다라는 입장을 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게 서다라는 입장이 되면 어떤 일에 처해진 자기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당장은 지금 바로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및 닭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의자와 마당이라는 장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립되고 또 운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